퍼포먼스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기획하셨는지. 네.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나이팅게일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국제 간호사의 날인데요. 우리 간호사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병원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다니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백의의 천사가 아닌 백의의 전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 같은 병원이라서 늘 사직서를 올해 소망은 내가 사직하겠다, 이런 게 우리 간호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데, 그런 병원이 아니라 인력이 확보되면서 오랫동안 다니고 싶은 병원을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사직서 찍기 퍼포먼스, 그리고 OECD 평균만큼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자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간호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한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 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4명에서 5명, 일본은 7명, 이런데 저희 한국은 15명에서 20명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렇게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면서 노동 강도가 센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부대 근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인력이 좀 충분하게 확보되면 어느 정도 보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간호 인력의 확충? 예. 수에 늘리는? 예, 간호사 수를 늘려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직률이나 이직률을 좀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만 해서는 되느냐? 그건 또 밑빠진 독이 못 될 거예요. 그럼 밑을 막아야 되는데, 이건 또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 근무 조건이라 하면 불규칙한 3교대 근무,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정이 되지 않으면 사직하고 싶어하는 간호사들을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무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근무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부도 인력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저희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양한 정책을 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 의료 전달 체계까지 같이 동시에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에 대한 이제 좋은 평가가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인데, 이것도 간호 수급이나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을 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정부가 직접 나서라라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이고요. 그 법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사정, 특히 노사민정까지 그 협의체 통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일자리 혁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 일자리 혁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5월 9일 대선을 촛불혁명,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낸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촛불시민혁명에 이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하는 의료, 이것을 혁명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까지 다 바꾸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그 현재 병원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지난 촛불시민혁명과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것처럼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서 저희의 사고도 좀 혁명적으로 바꿔보고, 정말 이거는 획기적이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일자리 혁명은 보건의료 분야에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냥 쏠림 현상이 되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서울로 이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내가 가고 싶은 좋은 병원을 만들자,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혁명, 의료 혁명을 동시에 가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그리고 병원을 찾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질이 높고 이럴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선 기간 동안 정책 제안식도 하시고 정책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신다면? 물론 일자리 혁명과 의료 혁명입니다. 예,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일째 되는데요. 1호 업무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자리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일자리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를 50만 개를 저희는 제안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공약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즉각 이행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당장 6월에 첫 국회가 있을 때 보건의료 인력법을 제정하자는 게 저희들 요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촛불을 들었고 그렇게 대선을 치러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새 정부에서는 이런 물음에 그래 이게 나라다 이런 답을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 의료혁명 에다가 더하기 저희가 지금 산별노조인데요. 산별노조가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산별노조라는 건 산업별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별분섭의 법제화 그리고 산별노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산업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그런 공약을 이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나라다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